네, 쿡방 야사. 오늘은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력도 운도 다 가진 이 로시니가 그런데 은퇴를 그렇게 빨리 했다면서요? 예, 로시니가 37세가 되던 해에 오페라 기욤텔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원작은 프리드리 실러의 희곡인데요. 한국에도 사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그 포악한 총독의 지시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를 쏴요. 윌리엄 텔? 예, 윌리엄 텔 이야기입니다. 예, 영어식으로 하면 윌리엄 텔인데 이 오페라가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기욤 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이 작품은 초반에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랑을 얻게 되고 어쨌든 로시니는 이 기욤 텔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음악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요. 종교 음악을 일부 만들긴 했지만 공식적인 활동은 어쨌든 이 기욤 텔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음악가가 갑자기 은퇴를 해서 당시에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로시니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데요.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파이어족처럼 좀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7살에 은퇴한다면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자기가 스포츠 선수도 아닌데 너무 빠른 은퇴 아닙니까? 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파이어족 얘기를 했지만 사실 로시니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퇴를 했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은 있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악사가들이 하는 얘기로 로시니가 오랫동안 희극 오페라를 작곡해서 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진지하고 좀 깊은 내용의 오페라로 작품 경향이 바뀌면서 관객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원인이었다. 좀 인기를 갖고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좀 진중한 작품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인기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추측은 로시니의 작품이 대부분 성악가들의 뛰어난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시니 작품에서 노래하다가 목을 다친 성악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기교를 사용하고 음역대가 또 초고음역대를 많이 사용하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를 구하기 힘들어서 은퇴를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오페라 가수들한테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목이 생명인데 로시니 작품이 그러니까 출연하고자 하는 성악가들한테 참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설도 있습니까? 예, 그 건강 이상설도 있습니다. 로시니가 굉장히 미식가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통풍에 걸렸다는 설,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계에서 활동하면서 신경계통에 좀 이상이 생겼다는 설. 그리고 심지어는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혼을 놨다. 사실 너무 빠른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설도 있습니까? 예, 그 오늘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설일 텐데요. 식도락 때문에 음악을 내팽개쳤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네. 로시니가 당대의 유명한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좋아했던 음식은 트러플이죠. 이 트러플은 흔히 뿌아그라 그리고 캐비어와 함께 3대 진미로 손꼽히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죠. 그래서 로시니가 음악을 버린 이유가 송로버섯을 채취할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런 재밌는 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트러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로시니가 평소에 지인들에게 했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로시니가 했던 얘기에 따르면 평생 3번 울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페라가 공연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의 세느강에서 보트를 타면서 트러플을 곁들인 칠면조 요리를 먹다가 세느강에 빠뜨렸을 때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좋아했나 보다. 그런 설까지 있는 거 보면, 그죠? 음악 천재로 태어나서 평생 부와 인기를 누리다가 또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뒀던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던 로시니. 자, 그의 은퇴 후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습니까? 예, 로시니는 1855년부터 프랑스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재혼한 아내와 파리에서 계속 지내다가 1868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시니는 굉장히 성공을 거둔 음악가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서 당시에 250만 프랑. 이게 현재 시세로 따지면 적어도 수백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거액의 재산을 남겼고 유언을 통해서 유산의 일부는 둘째 부인에게 주고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파리시 당국에 전부 기부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죠. 파리시에서는 이 돈으로 로시니 이름을 붙인 음악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학교와 재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음악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시니가 태어난 곳이죠. 이탈리아의 페사로에도 그의 기부금으로 로시니 음악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 좋고 행복한 삶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학교도 많고 본인의 이름을 딴 요리도 남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쿡방야사에서 준비한 로시니의 음식 같이 드셔보시죠. 네. 네, 쿡방 야사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로시니 마카로니와 칵테일이라는 요리입니다. 이재범 셰프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트러플이 사실은 아주 비싼 식재료잖아요, 이게요. 예, 트러플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채취되고 또 땅 밑에서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돼지나 개가 냄새로 찾는 버섯이라고 알고 네. 아, 로시니가 그 돼지를 키웠다는 게 그 향을 맡는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군요. 이 맛이고 향이고 굉장히 독특한데 이걸 만약에 처음 맛보시는 분들은 이 맛과 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이 마카로니와 어우러지면서 아, 이게 어떤 요리인가라는 거는 본인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요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스 살짝 느끼한 맛이 탄산 칵테일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시니 마카로니와 칵테일을 같이 하나의 요리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가들이 사랑한 소울푸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쿡방 야사. 자, 오늘은 로시니와 함께했습니다. 임동현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로시니의 생애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예술성과 경제적 성공이 사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시니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예술성도 인정을 받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시니가 평소에 농담도 즐겨하고 걱정이 없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또 성공의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삶, 그렇죠? 로시니의 삶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임동현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와 역사의 신선한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